안녕하세요.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우리의 안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그것도 전차로에서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올 것이 왔구나 하실 거예요. 과연 고속도로 전차로에서 전면 금지되는 이것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고속도로 전차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진입 및 주행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원래 버스 전용차로는 지정된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는 특정 시간대에만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승용차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가 지정되어 있는 모든 구간에서 지정 시간 외에도 일반 차량은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하거나 주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버스 전용차로의 통행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 내내 버스 전용차로는 오직 버스만을 위한 차로가 되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 그리고 버스와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되는 대형 승합차 등은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는 이제 버스 전용차로가 그야말로 넘사벽이 되는 셈입니다. 왜 이런 강력한 규제가 생기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버스 전용차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버스 이용객들에게 더 빠르고 쾌적한 이동을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지정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통 혼란과 안전 문제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처럼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될 때는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비교적 원활하게 버스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비운영 시간에는 일반 차량들이 너도 나도 이 차로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주말이나 연휴 기간처럼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그 혼란이 극심했죠. 휴게소나 진출입로 부근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던 일반 차량들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들과 뒤엉키는 모습은 정말 아찔하죠. 쏜살같이 달리던 버스와 일반 차량이 갑작스럽게 엉키는 순간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 위험은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비운영 시간대에 버스 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으니까요. 이렇듯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혼란과 위험을 가중시키는 애매한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의 존재 자체가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정 시간에는 들어갈 수 있고 특정 시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 했고 실수로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대다수가 장거리 운행에 지쳐 있거나 처음 가는 길에서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잡한 시간 규정은 운전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또 다른 사고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고요. 어떤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법의 잣대 앞에서 말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고심 끝에 결국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버스 전용차로의 본래 목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전체적인 고속도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며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교통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선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안전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면 금지 조치가 우리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통행 방식의 변화겠죠. 이제부터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를 지날 때는 운영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차로를 이용할 생각은 아예 접어두셔야 합니다. 이제는 시계 확인도 요일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무심코 진입했다가는 과태료와 벌점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현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꽤나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불이익보다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확실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와 세부적인 단속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토교통부나 경찰청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도로 위 전광판이나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여러분들은 항상 도로 표지판과 전광판을 주시하고 새로운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교통 흐름의 변화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반 차로의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던 일반 차량들이 모두 일반 차로로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차로의 혼잡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명확하게 버스만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면 버스 운행의 정시성이 확보되고 이는 곧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고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로의 전체적인 차량 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일반 차로의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와 일반 차량 간의 차선 변경, 갈등이 줄어들어 고속도로 전체의 교통 흐름이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 전용 차로로 갑자기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차량들 때문에 일반 차로의 운전자들이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런 불규칙한 흐름이 줄어들어 교통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전체적인 교통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특히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 간의 명확한 경계는 운전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더욱 안전한 운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운전 피로도도 감소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향은 운전 습관의 개선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준수와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군중 심리가 교통 혼란과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것을 넘어 다른 운전자들과 도로를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 하나의 편의를 위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깨닫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꾸준히 노력하여 선진적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차로 위반이나 갓길 통행, 금지 등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속도로 전차로 버스 전용차로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저처럼 아니,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 거야?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소에 안전 운전 습관을 잘 지키고 도로 위 표지판과 안내를 잘 따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고속도로 이용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고속도로 안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정책이 초기에는 반발과 혼란을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운전자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버스 전용 차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속도로 전체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도로 시스템 구축, 첨단 교통관리 기술 도입, 그리고 운전자들을 위한 더욱 명확하고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도로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전면 금지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평보다는 개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늘 그렇듯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분명 더 나은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앞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는 버스만 운행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무심코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했다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으셔야겠죠?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교통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꾸준히 습득하며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전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로를 공유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운전 문화가 정착된다면 고속도로는 더 이상 스트레스와 긴장의 공간이 아닌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운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